네, 오르자 1등급 오름영어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5주간에 걸친 서술형 강화 프로젝트가 일단락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서술형 필수 강화 구문들 이제 30번까지 우리가 정리가 끝이 나죠. 그래서 25번부터 해서 우리 비교 구문 또 특수 구문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인트 25번입니다. 원급, 비교급 배수 표현들, 그 중에서 일단 원급 비교와 기본 비교 표현들 중심인데 예문 하나 읽어볼게요. 일단 비율이에요. 그 남자 어린이들, 근데 진단받은 비율이야. 자, 요게 동사가 아닌 이유는 뒤에 were라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는데 천식 진단을 받은 그 남자 어린이들의 비율이 더 크더라. 뭐보다? 여자 어린이들의 비율보다. 그죠? 모든 기간에 걸쳐서.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 표현이 바로 higher than 이라는 표현이에요. higher than. 여기 이제 비교 구문, 비교급을 쓰고 있죠. 그랬을 때 항상 비교 구문이 나오면 비교 요 표현을 먼저 발견을 하고 두 번째, 비교 대상을 확인해야 되거든. 비교 대상이 뭐냐 한다면 여기서는 the percentage of male children 하고 those of female children 이 두 개가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걸 A, 뒤에 걸 B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이 비교 대상이 서로가 성격이 같은 것, 문법적으로 성격이 같은 것이 대등하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표현에서 좀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 도우스를 쓰고 있다는 거. 이때 도우스 대명사잖아요. 이때 이 도우스를 대수로 쓰게 되면 틀려요. 왜냐? 앞에 있는 무엇을 받은 명사기 때문에 이 percentage라는 비율, 퍼센티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복수로 받았고 얘를 쓰지 않고 female children만 써도 틀려요. 왜냐? 남자 어린이들의 비율, 여자 어린이들의 비율을 비교해야지 남자 어린이들의 비율과 여자 어린이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비교 대상의 일치로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보자마자 또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 구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가볍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간이 여러분들이 좀 뒤에 그 주변에 협소할 수 있는데, 그 좀 여백을 활용을 해서 좀 그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비교 표현을 왜 쓰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A에 대한 특성만 가볍게 나열을 하기보다는 걔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할 때 비교 대상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비교를 했을 때 A와 B가 같거나 대등할 수가 있겠고 또는 A가 B보다 더 뭐뭐할 수도 있겠고 또는 A가 B보다 덜 뭐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표현들이 기본적으로 이 비교 구문에 해당되는 것이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기본이야. 그걸 활용을 하는 비교 구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표현들까지도 요 A와 B에 대한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죠? 공통점이든 차이점이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이제 좀 가장 스탠다드한 꼴부터 보자면 이 원급 비교는 우리가 동등 비교라고 해요. 이런 형태. 그런 형태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A와, 그렇죠? 뒤에 쭉 앞에 무슨 얘기 좀 나오다가 as 그리고 as 이렇게 B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랬을 때 이 A와 B가 성격이 어떻단 얘기야. 대등하다라는 얘기를 이 표현을 보고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원급이라고 하는데 이 원급의 의미가 뭐야? 형용사와 부사를 둘 다 이제 원래 형태로 적은 걸 원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원급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은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 자리도 올 수 있어요. 부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법으로 만약에 냈을 때 이게 형용사를 고를래, 부사를 고를래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그 기준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 as 원급 as 구문을 해석하는 방법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때 해석을 할 때 B만큼 A가 뭐뭐한, 뭐뭐하다, 뭐뭐하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직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첫 번째 as는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요건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s는 부사거든.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무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as는 해석을 꼭 해줘야 돼요. 뒤에 덩어리가 달고 오는데 요 B 자리에 오는 형태가 그냥 단순한 뭐 명사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이제 뭐 명사 형태 말고도 덩어리에 구,
수도 있고 또는 절일 수가 있거든요. 전체에. 근데 그 형태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어 동사를 쓰기도 하고 도치의 형태를 또 쓰기도 해요. 어쨌든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이 비덩어리를. 그래서 그 비덩어리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해. 여기 좀 앞에 물결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점 해볼게요. 비덩어리만큼 또는 비덩어리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as를 대등한 녀석을 나열하는 접속사처럼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가 올지 부사가 올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앞에 as를 살짝 무시하니까 요 a에 있었던 성분에서 필요한 게 그죠? 형용사, 꾸며줄 형용사 명사가 있어가지고 꾸며줄 형용사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와 있는 형용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형용사가 맞을 것이고 또는 앞에 성분이 완벽해요. 그러면 더 이상 형용사가 필요 없어. 성분이 필수가 필요 없어. 또는 꾸며줄 명사가 없어. 그랬을 때는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as를 지워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로 판단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SS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비교 구문에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 구문을 만나게 되면 확인을 해줘야 될 게 첫 번째로는 그 표현 비교되고 있는 그 표현을 자체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구문이 쓰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 지금처럼 이렇게 A나 B가 나왔을 때 뭐가 A에 해당하고 뭐가 B에 해당되는지 비교되는 대상이 각각 무엇인지 이 두 개를 동시에 확인한다라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이때 어법적으로 좀 중요해지는 것이 이 비교 대상끼리에 무엇이 생긴다? 병렬 구조 내지 일치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 일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그것은 바로 문법적 성격이 대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A와 B는. 우리 병렬 구조에서 했던 얘기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 문법적 성격이 대등하다는 말. 첫 번째로는 형태가 같은 형태여야 돼요. 두 번째, 수가 지켜져야 돼요. 단수, 복수. 세 번째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형태의 격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 문제다.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비교 구문 이 정도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각각 있죠. A와 B가 대등하다 또는 A와 B가 다르다. 이런 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뭐 동등, 비교. 이것은 우, 열, 우등, 열등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또는 차등, 비교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활용하는 구문들과 관용적 표현들과 또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걸 쌤이 이제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원급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s1급 as죠. possible까지 했을 때 가능한 한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좀 부사뜻만 있는데 뭐 형용사 왔으면 뭐뭐 한도 되겠죠. 한, 그죠? 여기 형용사 부사 다 올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리고 as1급에서 주어 can, could 정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던 거예요. 그 다음 요 as many as, as much as 이런 형태가 붙어있든 뭐 떨어져 있든 간에 그것은 뒤에 거랑 수가 같고 뒤에 거와 양이 같다라는 부분으로서 수와 양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은 수, 같은 양 그리고 그만큼이나 있어 라는 식이나 뭐뭐만큼이나 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이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직접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방 청소에 가능한 한 깨끗하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clean이 사실은 부사가 아니고 make 오형식으로 봤을 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요 형태를 형용사로 보는 게 맞겠죠. 이 보어 자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바꾸면 as possible, as 주어 can, could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나는 요거 같은 수라 그랬잖아. 그 기준이 되는 거 뭐라고? 내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귀걸이 숫자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요거는 내가 예전에 했던 것만큼 비교 대상이 지금 절이죠. 그거 했던 것만큼 저녁에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야. 예전에 내가 썼던 것만큼 저녁 식사에 돈을 많이 썼어. 예전에도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은 거의 같나 봐. 그죠? 그런 식으로 양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또 뭐뭐씩이나 뭐뭐만큼이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30명이나 되는 수의 친구들이나 식이나 내 생일 파티에 왔다. 또 500만 달러나 되는 그 식이나 되는 돈을 그는 저축을 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비교급 관용 표현은 이렇게 비교급 앤드 비교급도 꽤나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점층이라고 하죠. 점점 더 강조되는 표현이야. 그래서 비교급에 2번 썼다는 건 그만큼 강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 뜻의 의미를. 이 의미를 강조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2번 반복되고 있는. 점점 더 뭐뭐한,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자, 요 형태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요 녀석들을 이제 이 두 개의 성격을 먼저 구분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기서 먼저 이 no와 그죠? not 어쨌든 뭐 색깔은 똑같이 해볼게요. 다 부정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정어를 해석을 할 때 이 no와 not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not은 그냥 이 뒤에 있는 표현 more than, not은 뒤에 있는 less than을 바로 부정을 하는 건데, 이 no more than, no less than은 얘는 사실 not any의 줄임말이거든. 어떠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부정이에요. 전체 부정. 이 more than, less than 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no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해석상에 좀 차이가 생기는데, 이 not more than, not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많은 게 아니야. 근데 많아봐야 어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느낌을 주고, 얘는 적은 건 아니야.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 라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받아들일 때 먼저 많다, 적다는 느낌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상인 것이 아니다, 뭐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게 되다가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플러스 의미, 얘는 마이너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상이니까 뭔가 많이 있는 거고 레스는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not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야? 둘 다 마이너스죠. 자, 해볼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얘는 마이너스죠. 그러다 보니까 적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요. 네거티브한 의미를. 그래서 많아봐야, 그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느낌? 플러스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다는 의미에서 적은 건 아니라는 의미, 꽤 많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전체의 뉘앙스가 얘는 부정의 의미를 띠고 있고 얘는 긍정의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니까 이상인 것 전혀 없고 얘는 뭐 이하인 것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정도이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 거의 이제 그 뭐 많다 적다의 개념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정도로 딱 그 정도라는 얘기를 하지만 뉘앙스가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야? 마이너스의 의미. 딱 그 정도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는 적은 게 아니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돼? 플러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얘가 적다는 느낌, 많다는 느낌을 주지만 딱 그 정도의 의미에서는 뭐뭐만큼 적고 얘는 뭐뭐만큼 많다는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뭐씩이나 되는, 뭐뭐만큼이나 되는 해서 as many as 뒤에 것만큼 많다는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런데 얘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걸 다시 풀자면 요거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as little as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만큼 적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비교급 관용 표현들을 먼저 이렇게 no more than, no less than, 그리고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이런 형태들을 좀 기억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에다가 여러분들 좀 굉장히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고 반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보죠. 예문을 읽어볼게요. The world is changing more and more. 점점 더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그는 딱 요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수트에 $100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썼다는 느낌, 적게 썼다는 느낌, 적게 썼다는 느낌인데 딱 요 정도 $100만 썼다는 얘기야. $100보다 더 이상 쓴 것도 아니고 적게 쓴 것도 아닌데 얘는 적게 썼다는 느낌이 강한 딱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요. 됐죠? 그 다음 no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많다는 뉘앙스를 주지만 딱 $100. 그러니까 위에 거 $100 썼고 얘 $100 썼다라는 느낌은 똑같은데, 그죠? 얘는 이제 양말에다가 $100나 썼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썼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얘는 수트에다가는 $100밖에 안 썼으니까 굉장히 조금밖에 안 썼네라는 느낌을 주는 거고. 마치 그런 느낌 안 같아? 요 이제 물컵에 반 정도가 있는데 그 물을 보고 누구는 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야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거는 no less than, 얘는 no more than의 느낌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뉘앙스가 다른 걸 표현할 때 no more than과 no less than이 있다. 자, 그러면 이때 not less than, not more than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많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명, 근데 많다는 느낌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요거는 이제 적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왔는데 이 5명이 자기가 생각할 때 많이 온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5명보다 더 이상 온 건 없어. 근데 많아봐야 5명밖에 안 왔어. 기껏해야 5명밖에 안 왔다. 그래서 at most, 많아봐야 최대치로 잡아봐야 이런 의미니까 얘가 거의 이제 맥시멈인 거죠. 최대치로 와서 5명밖에 안 왔어. 이런 느낌을 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 좀 적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그죠? 회의에 5명밖에 안 왔어.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왔어. 그런데 이거는 2년이라는 시간을, 이 경험, 네가 그 직업에 지원을 하려면 2년 정도가 필요한데 얘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죠? 이 2년이 욕한 거 아니에요? 2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은 이 정도는 된다. At least. 최소한은 이 정도는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꽤나 많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뉘앙스 차이가 있구나.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실제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한글 해석을 보고서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써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t most, 그러니까 as much as, 이게 뭡니까? not more than, not less than, no more than, no less than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로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 영작에서 필요한 표현을 주지 않고서도 생각해내야 되는 그런 좀 난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해두라는 얘기야, 기억을.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등한지 차등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표현들 중에서 대등한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S1급 S가 있다고 그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부사를 더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사는 살짝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또는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어쨌든 서로 A와 B가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 그런 대등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원급 비교, 동등 비교를 쓰는 것 말고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교급을 활용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쌤이 no는 뭐라 그랬어? 전체를 부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B보다 더 뭐뭐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해버리는 거야? A와 B는 대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보다 조금 더 전혀 뭐뭐하지 않고 딱 B만큼 뭐뭐하다라는 얘기를 쓸 때 no 비교급 than 이라는 구조가 있다. 요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그 다음 no more than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많다는 느낌, 적다는 느낌, 적다는 느낌이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A도 적고 B도 적다. 즉 A도 부정적이고 B도 부정적이다. 즉 A가 뭐뭐 아닌 것은 B가 뭐뭐 아닌 것과 같다라는 얘기로 우리 문장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에 상대적으로 얘는 이제 적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었는데 no less than 또는 뭐 no less 대신에 nothing 뭐뭐 than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B보다도 적은 건 전혀 없어. 딱 그 정도인데 꼭 B만큼이나 그렇게 된다. 전체적으로 많다는 느낌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얘와 이제 요 또 많은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요 맥락이랑 비슷해요. No more than B 이런 거랑. 그래서 이 little이나 nothing 같은 게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 no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뒤에 more than이 온 구조니까 얘와 얘가 그죠? 서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 no less than 같은 경우는 반대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다는 이건 느낌이고 얘는 적다는 느낌으로써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서로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에는 얼마 안 된다, 좀 적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원급 비교, 동등 비교 기본적으로 앞에서 해석하지 않고 나는 배고픈데 말만큼이나 배고파. 그러니까 요 비교 대상으로서 뒤에 제시를 해놓고 두 개가 성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부사 붙은 거는 딱 그 정도 중요하다. 그런 느낌을 해석을 할 수 있잖아. 우정이 그래서 사랑만큼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 요리사가 강조를 했는데 음식의 그 디스플레이, 모양새, 전시 같은 거는 대략 중요한데 앞에서 무시한다 그랬어. 뭐만큼이나? 맛만큼이나. 음식의 맛만큼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 외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기 좋은 떡이 그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거야. 그 다음 내 고향은 노비교급 댄이라 그랬죠. 이 도시보다 큰 부분이 있다고 없다고?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as big as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같은데 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이만큼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Reality no more absolute than ideals are.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까지 생략이 돼서 현실이라는 것은 자, no more than 떨어져 있죠? 자, 이랬을 때는 둘 다 이상인 것은 전혀 없고 딱 그 정도밖에 안 돼 많지 않아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은 건데 뭐인 것처럼 이상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다. 그러니까 이상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듯이 현실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딱 두 개의 성격이 이런 not absolute의 성격에서 비슷하다 이런 의미야.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no less than이죠. 떨어져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만큼이나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불편한 정도가 얘도 불편하고 얘도 불편한데 똑같이 동등하게 불편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cold of winter 즉 겨울의 추위라는 것과 이런 더위의 열기 같은 것들이 그죠? 덜 불편한 거는 전혀 없다. 똑같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이나 그렇다. 대등한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성이라는 것은 요 little이라는 말이 nothing하고 똑같고 no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허와 다를 바 없다. 거의 폐허와 같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A와 B가 A를 조금 더 뭔가 더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차등 비교. 그죠? 우등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쓸 때는 보통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배수사 as1급 as 그리고 배수사 비교급 된 이 두 개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B보다 몇 배나 더 A가 그죠? 더 뭐뭐한 그죠? 뭐뭐하게 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가 그죠? A가 B보다 뭐뭐 몇 배나 더 뭐뭐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게 A가 B보다 2배 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구문을 활용을 했을 때 그죠? 2배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as 원급 as를 쓰게 되면은 twice를 쓰게 되고요. 보통. 그리고 비교급 then을 쓰게 되면은 twice를 쓰지 않아요. 요때는 two times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지금 쓰는 표현이 좀 다르죠. two times와 twice. 요 자리에다가 twice 쓰면 틀립니다. 요게 가끔씩 이제 어법 시험에서 좀 나와요. 알겠죠? 요 두 가지 의미가 그죠? 뒤에 거보다 자, 뭐 B가 있고 요 앞에 A가 있다면은 A가 B보다 2배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그렇죠? 비교급 된 요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prefer, superior, senior 같은 단어들은 라틴 계열에서 온 단어들이라서 비교급 than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뭐 보다라는 의미를 쓸 때. 그래서 전치사 to를 활용을 하는 특이한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요거의 반대 표현은 뒤에서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B가 아니라 A다라는 얘기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A에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걸 비교급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문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가방은 3배나 더 뭐뭐 하다고 그죠? 3배나 더 많은 책들을 넣을 수 있다고 그 가방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A, B를 놓고 봤을 때 더 3배 더 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3배 더 무겁다. 그 가방보다 더 많은 책을 넣어가지고 무겁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차, 완전 새로운 차, 신차는 비싼데 오래된 중고차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얘를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우리가 요 사이에 뭐 much, far, still, even a lot 뭐 이런 말들 집어넣기도 하죠. 훨씬 이런 것들. 그 다음 더 뭐마다 prefer 그죠? A to B 하면은 커피보다 차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이것의 경쟁자보다 기술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더 경쟁업체보다 더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얘의 능력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더 많다는 얘기로 동료가 나보다 5년 정도 차이가 연차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나는 여기 집에서 오늘 저녁에 머무르고 싶어 뭐가 아니라 go out 외출하기 보다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요게 B 앞에 to stay 요 내용으로서 요런 형태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 형태까지 맞춰주는 것들까지 센스 있게 발견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반대 열등 비교가 되는 거야. B가 더 뭐뭐하다, A는 덜 뭐뭐하다라는 얘기가 됐을 때 이런 거의 이런 느낌의 부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부정의 뉘앙스가 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B와 비슷하긴 한데 A가 좀 덜하다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고 또 이 not 부정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그렇게 되죠. 이때는 우리가 as 말고도 so를 쓰기도 해요. 그다음 inferior junior가 아까 전에 superior 같은 거에 반대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B보다 A가 덜 뭐뭐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이거 senior의 반대말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나이로 보나 어떤 그 연차로 보나 얘가 좀 더 적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배수사를 썼을 때 아까는 2배 이런 거, 3배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뭐 twice라든가 2times라든가 3times 했는데 이 half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을 하게 되면 0.5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더 B보다 적어지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마지막에 있는 요 not so much ASB 요거 있죠. 여러분 별표를 5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 지금 당장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될 때까지 독해를 하는 순간 요거를 보면은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이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정을 하는 표현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so much 엄청나게 부정을 하겠다. 결국엔 not A 법비 구조로 느낌을 받아들이면 돼요. A가 아니고 그죠? B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not A가 아니고 B다. 즉 A라기보다는 B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라기보다는 B, 그죠? A보다는 더 B 이런 식으로 B를 강조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B보다 덜 뭐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표현 한번 볼게요. nearly 들어가면은 적다는 느낌, A가 덜하다는 느낌 준다 그랬잖아. 작년에 비해서 거의 약간 춥기는 추운데 좀 덜 추워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만큼 올해 수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꽤 옛날보다는 지금 이제 나쁘지 않으니까 좋은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inferior 뒤에 거보다 열등하다 여기했죠. 현대 음악이라는 게 여겨지는데 열등한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요 that 비교 대상 형태 같으라고 했죠. 요 도스로 쓰면 안 되는 거 왜? 뮤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6년 정도가 더 어려. 그죠?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가게에는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그것보다 그것은 그 가게라고 보면 되겠죠. 그 가게보다도 항목이 한 절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별로 없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자, not so much 바로 보자마자 ASB 해가지고 뭐를 강조하는 표현?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라기보다는 작곡가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not a singer, so much as a composer. 작곡가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데는 더 적절한 말이다. 가수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최상급 표현 한번 볼게요. 최상급 표현 예문 하나 보면은 걷는 것이라는 거는 가장 뭐한 것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죠. 이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형태를 띠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가 아닐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운동을 하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는 그죠? 몇 분을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에서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최상급을 써서 걔가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A가 뭐 비교 대상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C, D, 뭐 기타 등등 N개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렇게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비교 대상이 많을 때 보통 이렇게 최상급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열을 비교를 하는 방식이 최상급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더 플러스 최상급, 그죠? 뭐 EST 붙이거나 아니면 most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톰은 가장 힘센 애야 우리 반에서 이런 의미인데 요거를 쓸 때 우리말로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니? 어떠한 다른 애도 우리 반에서 톰만큼 힘센 애는 없어. 톰보다 힘센 애 우리 반에서 어떠한 다른 애도 없어. 톰은 어떠한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애들보다 힘세.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최상급을 어떻게 써야 되냐. 요 자리에 no other 단수명사를 쓴다는 거에 절대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as 원급 as고 요거는 비교급 된이죠. 여기도 no other 단수명사. 우리가 other를 쓰게 되면 뒤에 복수명사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여기서는 단수명사를 쓰느냐. 이거는 문법책에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요. 비교 대상으로서 지금 이제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톰이고 그 외적인 다른 비교 대상들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걸 A로 본다면 나머지 애들이 B가 되겠죠. 근데 그 B는 지금 셀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상급의 의미는 어떠한 다른 애가 온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산의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쓰게 되는 이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단수 명사를 쓰고 있네. 보이스 하면 안 되겠네 라는 거고, 그래서 톰이 어떠한 다른 있는 애들보다 비교급된 any other 이렇게 쓰게 되면은 또 최상급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들을 시험에서 많이 묻습니다. 두 번째,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시간이라는 거는 제일 값진 것이야. 최상급 썼죠. 그랬을 때 어떤 것도 시간만큼 값진 것 없고, 또 시간보다 값진 거 어떠한 것도 없고, 시간은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것보다 값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no other 단수 명사를 줄여서 nothing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any other 단수 명사를 줄여서 anything이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y other thing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더 비교급 그 구문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독해할 때도 많이 방해가 되는 요소인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네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노출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쓰면 쓸수록 너는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더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표현으로 쓴 거죠. 자, 요때 우리가 더 비교급 구문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 더 비교급을 만나면 뒤에 더 비교급이 시작되는 지점, 이 콤마가 있든 없든 간에 눈이 빠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더 비교급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더 비교급을 썼을 때 뒤에 구성은 원칙적으로 주어 동사가 더 있게 되거든. 그랬을 때 요 동사가 비동사의 경우에는, 동사가 뭐일 때? 비동사인 경우에는 동사만 또는 주어, 대명사 주어일 때가 많아요. 주어랑 비동사 전체를 생략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는 더 좋을 거야. The harder you study, the better you are. 이걸 줄여서 the harder you study, the better. 그러니까 뒤에 이제 youare를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더 간단히 줄여가지고 완전히 you study 요 부분에서는 비동사 아니니까 사실 생략을 잘 안 하거든요. The harder you study는. 그래서 the harder, the better. 이렇게 해도 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끔 생략을 하고 축약을 하는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는 요 더 비교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얘가 원래 형용사나 부사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형용사 부사 중에서 특히 이 형용사가 문장의 보어 자리였으면은 뒤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이라면 얘를 반드시 뒤에 명사를 붙여주고 나머지 주어 동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일 때? 더 비교급이 형용사적인 역할로 뭐 할 때? 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식 대상, 요 수식 받는 피수식어의 명사를 갖다가 바로 뒤에 써줘야 돼. 그죠? 형용사적인 의미의 수식 대상 명사를, 즉 피수식어 명사를 갖다가 바로 뒤에 써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서술형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만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해석해보자. 네가 더 많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질병이 덜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더 비교급을 이렇게 as라는 접속사를 활용해서 풀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함에 따라 이런 의미 있잖아요. 점층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시간의 변화. 그래서 네가 운동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네가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같은 문장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비교급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더를 안 붙이는데, 더 비교급이 제일 대표적이고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한정시켜버리는 거야.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야.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둘 중에 더 뭐뭐한 놈, 덜 뭐뭐한 놈 딱 지정이 되잖아. 정관사의 의미는 특정이란 말이야. certain한 거 딱 바로 네가 알고 있는 그 놈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of the two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둘 중에 더 키 큰 놈, 키 큰 여자들이 바로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들 중에서 바로 더 키 큰 애가 내 여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강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도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근데 요 파트에서는 쌤이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부정어구 도치를 예문으로 하나 들어놨고요. 개요는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 자세한 건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not only, 자, 문장에서 이렇게 not only로 시작하는 부정어가 문도에 나오게 되면 뒤에 보세요. can, some types of plants, reduce, 이렇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조주동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조동사와
주어 자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해석은 똑같아요. 원래 some types of plants can not only reduce 이런 식의 구성이랑 해석은 똑같기 때문에 식물들 중에 일부 유형이 이런 뭡니까? 공기 오염물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여기서 also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걔네들은 또한 뭐 할 수 있냐면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이산화탄소를 다시 산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 할 뿐만 아니라 얘 또한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을 이렇게 도치 구문을 활용을 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치 구문은 왜 생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강조를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일종의. 근데 우리가 문장의 구성을 보면 스탠다드한 꼴로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이 하나 구성이 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어순이잖아요, 구성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녀석들을 문장의 맨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지. 맨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니? 목적어나 보어가 앞으로 오게 되고 또는 수식어가 맨 앞으로 오게 되는데, 요 대상들이 보통은 우리가 강조할 대상으로 되게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옮기게 되면 주어랑 동사가 뒤집어지게 돼요. 그래서 동사, 주어 이런 어순이 되거든요. 이렇게 옮겨졌을 때 우리가 강조할 대상이 바로 이 녀석이다. 자, 색깔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런 어순이 됐을 때 강조 대상이 요 녀석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요 강조 대상이 바로 주어 같은 녀석들, 요것이 강조할 대상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견해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체로 요 앞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형용사나 부사의 수식어구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특히 뭐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왔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녀석들을 강조한다고 보고, 미안 반대로 얘기했다. 미안해요. 앞에 나온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부정어구 같은 것들이면 이 부정어 자체를 좀 강조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요 강조 대상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이제 방향이나 장소 같은 걸 나타내는 부사, 뭐 there, here도 마찬가지고, 또는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걸 많죠. 뭐 in the 어쩌고 저쩌고, on the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런 전치사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는 뭐 upward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구 덩어리들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에 붙어 있는 요 얘기가 결국에는 강조할 대상일 때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말을 좀 강조해 준다 그래서 end focus라고 얘기를 붙이는데, 우리가 글을 쓰게 됐을 때 좀 처음에 했던 얘기보다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좀 기억에 오래 남잖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강조할 대상을 마지막에 두는 방식으로는 이런 형태에서 도치를 많이 시키고,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걸 맨 앞으로 빼내서 강조를 시킨다. 이렇게 도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이제 도치 구문이 제일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치는 종류가 좀 더 있는데, 먼저 부정어구. 여기에 해당되는 말들은 우리가 뭐 no라든가 not이라든가 never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포함되고, 아까 했던 not only 또는 not until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거 말고도 hardly, scarcely 이런 중부정어들, scarcely, rarely, 뭐 seldom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또 only도 우리가 준부정어지만은 얘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 어순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그냥 동사 주어를 뒤집는 게 아니라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을 띠게 돼요. 내지 비동사 같으면은 그냥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만 바꾸면 돼요. 요렇게 어순이 만들어지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성격의 부사, 그죠? 또는 우리 주격 보어 형용사, 명사일 때는 도치 안 시키거든요. 주격 보어가 형용사일 때 이런 녀석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어순은 이런 녀석들일 때는 그냥 동사랑 주어를 뒤집는 거예요. 자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뒤집는 거야. 이런 녀석들일 때는.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런 부정어들이 강조할 대상이라고 보는 거고, 얘는 강조할 대상의 마지막에 있는 주어라고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다라고 해서 앞에 했던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시험 문제로 또 많이 건드려지는 부분들은, 요때 주어가 대명사일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돼. 대명사 주어일 때 도치를 시키냐 안 시키냐에 대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2번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 주어일 때는 얘는 도치를 안 시키거든. 예를 들어서 There comes he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There he comes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버스 같으면은
There comes the bus가 아니라 there the bus comes가 아니라 there comes the bus가 맞거든. 무슨 얘기냐? 왜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쓰냐면 우리가 이렇게 유도부사, 장소의 부사 같은 것들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하면 강조돼야 할 대상의 마지막이 요거잖아. 근데 사실 이 대명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왜? 이미 다시 지칭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치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here you are, here it is 이런 것처럼 here is it, here are you 이렇게 안 쓰는 것처럼 대명사들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도치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대명사는 도치 안 시킨다. 대명사 주어일 때는 도치가 되지 않는다를 알아두시고 얘는 대명사일 때 상관없어요. 알겠죠? 대명사가 주어든 아니든 간에 뭐 요거는 무조건 어순이 이렇게 되고 동사 주어를 그대로 뒤집는 게 아니라 이런 어순을 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도치가 되는 가장 큰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도치 구문에서 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동의 표현 있죠. 그러니까 나 너 좋아해, I like you. 나도 너 좋아, I like you too 할 것을 so do I 이렇게 하고 또 그죠? 나는 학생이야, 나도 학생인데 I am a student, I'm a student too 할 것을 so am I 이렇게 하잖아요. 또 부정적인 표현을 얘기를 하자면 나 너 싫어, 나도 또한 너 싫어.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to가 아니라 I don't like you either잖아. 그랬을 때 not either를 앞으로 빼면은 그죠? neither do I. 그죠? 또는 뭐 neither am I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들 그리고 nor 이런 구조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if 가정법에서 if 생략일 때 이런 것들이 도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자세히 좀 하도록 하고 요 정도만 개요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조 구문을 가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어적으로 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의미 쓰죠. It's usually when 주로 우리가 뭐 할 때 모든 것을 right that 그죠? 바로 이때다. 저 이때 that이랑 요거 it's를 한번 좀 봐야 돼. 요거를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처럼 해석을 하려니까 그것이 뭔데 하고 that이야를 보려고 했더니 뭔가 조금 해석이 안 맞단 말이에요. 요걸 요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요 it is와 that을 씀으로써 요 사이에 있는 말들이 강조된 거예요. 자, usually는 부사니까 요건 살짝 무시를 하고 when부터 강조할 대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wind up, 결국에는 뭐만 하게 된다는 얘기야.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는 때는 바로 언제냐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애쓸 때 잘못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너무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잘못된 일이 생긴다라는 게 그때야 라고 이 when 덩어리의 시간을 강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 잘못된 게 아니라 강조 구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이 강조 구문을 우리가 쌤이 대표적으로 이제 도치 구문과 좀 다른 거는 무언가 표현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덧붙이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의문사를 활용한 뭐 what is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not at all, not in the least 이렇게 at all, in the least, ever 이런 말들을 덧붙인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덧붙이거나 또 do, does, did 같은 게 강조로서 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이 강조 구문 이때 강조 구문이 제일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문을 하나 들었어요. 나는 제이든을 여기서 작년에 만났어. 이렇게 했잖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나일 수도 있고 제이든을 만난 게 또 만난 게 제이든이야 라고 강조할 수도 있고 얘를 또 장소가 여기고 또는 시간이 여기다라는 걸 강조한 거를 각각 하나씩 나열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it 비동사 보통 뭐 is 또는 was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 놓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that 점점점 나온다면 바로 요 사이에 위치한 요것이 바로 무엇이다? 강조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요게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주격으로서 그죠? 쓰게 되면은 who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이긴 한데 요거 뒤에 있었던 것의 목적을 하면 whom으로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표현이 바로 that이죠. 자, 요때 우리가 조금 센스 있게 반응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it 비동사와 that을 지워보는 거야.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을 해석을 하면 굉장히 매끄럽게 해석이 돼요. 완전한 문장이 되거든요. 요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하고는 좀 달라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it 비동사 that을 지우게 되면 형용사 같은 거나 명사 같은 게 남았는데 뒤에 거랑 붙지가 않아. 성분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지우고 해석을 해보는 습관들 강조 구문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했던 게 나야 했다는 말은 요거 다 지워보면은 내가 만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또 요것도 지워보면은 쟤들이 목적으로 앞으로 나왔는데 도치 안 시키거든, 그럴 때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앞으로 빠져나간 구성이라고 보니까 구성으로 빠진 건 없죠, 성분이. 그 다음에 여기라는 부사 해놓은 다음에 내가 만났다. 그리고 지난주에 라는 부사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 문장 완벽하잖아요, 그죠? it be that 지우면은 완벽한 문장이 된다가 바로 요 이때 강조 구문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요 기타 구문인데, 기타 구문은 우리가 이제 뭐 spend, 시간 ing 이런 것들, 이런 거 동명사 활용해 기타 표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온 명사 같은 걸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spend 시간 해놓고 돈, 이런 거 시간 노력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온 명사를 써가지고 뭐뭐 하는데, 온 명사에, 그죠? 또는 ing 하는데 시간을 쓴다. 그리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동명사 관용 표현이고요. it takes 시간 for 사람,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몇 개를 더 써봅시다. 요 목적어를 쌤이 이제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을 앞에다가 쓰고 시간을 쓰고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되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 주어를 앞으로 빼가지고 사람이 takes 시간이 걸리는데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같고 요것도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요거는 목적어 사람이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리다 이런 표현이 된다. 그래서 앞에 예문을 보고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이때 전치사 in 같은 것들이 생략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명사가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하느라 시간을 보낸다. 뭘 시험해?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 뭐 함으로써? by ing. 모든 종류의 팀 스포츠를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pend 시간 ing를 봤을 때 이런 형태가 시험에서 항상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마무리인데 참고 삼아서 우리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관용 표현들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기본이니까 by ing, in ing, on 또는 upon ing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제일 이제 독해를 할 때 기본으로 좀 알고 있고 바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 얘는 수단 방법을 나타내요. 뭐뭐 함으로써, 방금 저렇게 해석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in ing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는, 그죠? when 주어 동사, whenever 주어 동사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on, upon ing는 as soon as의 의미야. 하자마자의 느낌이 있어요.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이렇게 서술형 강화 중요 필수 구문들을 했고 또 서술형 또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해봤는데 되게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원성을 좀 들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요 얘기들이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또 이 서술형을 연습을 하는 훈련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난이도를 타협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내신 범위에 들어갈 좀 지문 속에서는 어떻게 또 그걸 서술형으로 좀 더 잘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름영어 이준호였습니다. 본 수업 때 만나요. 안녕.